자, 이제 이번 주 수업의 마지막 부분인 매개 변수, 미디에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에이터 혹은 미디에이팅 베리어블. 일단 자료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 set seed를 먼저 줌으로써 어떤 상황에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t바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고 계속 10,000개의 사례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확률이 0.52 이런 t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앞에서 c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c를 사용하겠습니다. c바. 이름이 좀 그러네요. 그래도 재밌잖아요. 그다음에 y바는 1 플러스 c바 플러스 r농 10,000개. 자, 이 관계는 지금 무엇이냐? 일단 이런 걸 실행해 놓고 이 관계를 보면 t바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 변수인 거고, 그 다음에 이 c바는 t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 y바라고 하는 것은 t바에 의해서 영향을 받진 않지만 c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결국은 t바와 y바 사이에 중간에 c바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c바는 t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t 또 c바는 y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런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미디에이터. 그러면은 이런 미디에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t바가 과연 y바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y바가 t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왜냐면 여기에 t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c바인 거지. 근데 간접적으로 t바가 c바에 영향을 주고 c바가 y바에 영향을 주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c바가 y바에 대한 t바가 죄송합니다. 원인 변수인 t바가 결과 변수인 y바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면 그냥 단순히 y바는 t바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이 t바가 한 단위 변할 때 y바가 이렇게 거의 1에 가깝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summary lm y바 그리고 t바 플러스 c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수가 보시는 것처럼 거의 0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이 0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c바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t의 영향인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사실은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매개 변수를 통제해 버렸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 개수의 결과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해석을 하게 돼버려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항상 많이 혼동 변수로서 늘 사용하는 게 젠더인 겁니다. 젠더. 근데 이 젠더는 혼동 변수로 사용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이 임금이 있고
자, 임금을 설명을 하는데 저희가 성별이 있어요. 원래는 성별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게요. 교육. 이 교육의 효과를 보고 싶어요. 근데 이 교육은 성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 전통 사회에서는 남자가 더 교육을 많이 받죠. 여자가 교육이 더 적게 받고. 그렇기 때문에 성별을 통제해 줘야지만 또 그 성별이 임금에도 영향을 주고 통제해 줘야지만 이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교육에 있는 계수를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별에 있는 계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 성별의 계수가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나오면은 성별이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별은 교육에 영향을 주고 또 그 교육이 임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별은 사실 임금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통제해 버렸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이 지금 잘려 있는 거죠. 그래서 성별이 영향을 안 주는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성별이 임금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해석을 하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이 우리나라 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형을 많이 써요. 임금의 교육. 죄송합니다. 그 주관적인 행복을 설명을 하는데 이 소득의 영향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를 해야 되겠죠? 이 소득의 효과를 보고 싶으니까. 왜냐면은 소득의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주관적인 행복에도 영향을 주고 또 소득에도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통제 변수, 즉 혼동 변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모형을 추정한 다음에 교육에 있는 개수를 해석을 한다는 말이 있어. 예를 들어 교육에 있는 개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주관적 행복에 주는 영향이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사실은 교육의 효과를 보려면 교육에 걸맞는 혼동 변수를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주관적 행복이 이제 교육에 주는 효과를 보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 그 교육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모의 교육.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런 변수를 통제해야 되는 거죠. 이 교육의 효과를 보려면. 이 소득을 통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소득은 중간에 있는 변수를 통제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형을 추정을 하고 해석을 한단 말이죠. 참.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누군가가 연구를 할 때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뭐 자료를 분석했다거나 아니면은 글을 썼다라고 했을 때 거꾸로 된 인과관계를 가지고 사용하진 않는지 제3의 변수에 의해서 혼동관계가 있는데 그걸 통제하지 않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통제하지 말아야 될 것을 통제했는지 이런 것들은 통계적인 방법이 절대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계는 이런 진실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만드는 이 모형을 통해서 아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가 뭔지 몰라요, 사실. 그냥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정답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정답을 알아가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연구자 사회에서 특정 연구 문제가 발전되어 온 그런 연구자 사회에서 나타났었던, 논의했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만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시뮬레이션에 관해서도 이제 좀 제가 설명도 잘 못했고 그래서 실제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못했어요. 처음에 그냥 단순히 이 로짓, 뭐 GLM 하는 부분까지만 했고 컴파운딩이나 이 미디에이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비디오를 보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의를 해서 변수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하고 다른 글을 읽을 때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계속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른바 비판적인 평가인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주도 이렇게 수업을 끝냈고요. 여러분들 좀 뭔가를 배우고 제가 설명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여튼 뭐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그럼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실전 노동 패널 자료를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한 주